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다음에 10개 사항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디지털 침해래요. 1. 외우는 전화번호가 회사 번호와 집 번호뿐이다. 2. 전날 먹은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3. 주변 사람과의 대화 중 80%는 이메일로 한다. 4. 계산서에 서명할 때 빼놓곤 거의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 5.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전에 만났던 사람인 적이 있다. 6. 자꾸 같은 얘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7. 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치를 장착한 뒤 지도를 보지 않는다. 8.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집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다. 9. 아는 한자 영어 단어가 기억나지 않은 적이 있다. 10. 애창곡의 가사를 보지 않으면 노래 부를 수 없다. 자,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면 디지털 침해라는데요. 그럼 저는 분명히 디지털 침해인데 이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만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설주의보까지, 예비경보까지 내렸었고, 그리고 엄청 추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빙판길로 출근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미리 이렇게 알고 있는다는 것은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물론 오늘 출근길에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이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만 그만큼 차를 갖고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제 그 대설 예비 경보가 발령된 다음에 또 이 제설에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 비상대기했을 테니까요. 생각보다는 덜 혼란스럽고 슬기롭게 대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늦게 집을 나와서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떠셨습니까? 네. 참 이럴 때마다 이 재난에 대한 재난에 맞서서 대비하는 그런 태세들. 네. 그거에 따라서 많게는 몇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물론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재난에는 속수무책이겠죠. 토네이도라고 있잖아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미국의 평원 같은 데서 갑자기 발생했다가 몇 분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몇 분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빨아올리기 때문에 집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멀리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요즘에는 웬만한 홍수 그리고 지진 또 화산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라면은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하죠. 건물은 무조건 내진 설계돼 있고 지진이나 화산에 민감하고 일본인 특유의 그런 담담한 생사관
담담하다 못해서 좀 섬뜩하기도 한, 섬찟하기도 한 죽음의 미학 같은 거 있잖아요. 벚꽃처럼 피었다가 한꺼번에 지는 그런 사무라이의 그런 생사관 뭐 이런 거 보면 가끔 무섭기도 한데 이런 것은 일본의 자연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죠. 툭하면 지진, 쓰나미, 예? 그리고 화산 폭발, 태풍 이런 걸로 사람 목숨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오직하면 해일이라고 한자로 씁니다만 이게 쓰나미라는 일본말로 등재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제가 밖을 열어봤을 때는 창문 밖을 열어봤을 때는 이미 눈이 녹고 있었고 처음 밑으로 눈 녹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뭡니까 밑바닥이 좀 튼튼한 그런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이미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왔나 보군요. 하여튼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예.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방송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 그때그때 달라요. 초대 손님으로 탁현민 씨죠. 책을 몇 권 낸 그런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공연 연출가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또 트위터에서 재길발랄을 한 글을 쓰기도 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한 1시 15분쯤? 그때쯤에 도착하실 거라고 합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비가 오거나 이렇게 눈이 오거나 하여튼 날씨가 좀 심상치 않을 때 아니면은 오랜 궂은 날씨 끝에 갑자기 맑은 날이 오거나 이럴 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많이 바뀌나 봐요. 그래서 신청곡이 폭주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역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밋밋하게 그날이 그런 것처럼 어제가 그렇듯이 미래도 그럴 것이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이런 날보다는 뭔가 변화 있는 삶을 원하나 봐요. 그것은 우리 조상의 유전자부터 쭉 내려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과 다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또 변화시키고 진화시키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태춘 씨의 음악이 지금 뭐 금지가 될 것 같다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네? 야, 국방부에서 삭제됐다고요? 보리문대님, 야, 중년 공시생님도 그렇고 이 기사 아직 모니터를 못 해봤는데요. 협단이님, 반갑습니다. 손병희님, 검색해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외모시군요. 다행. 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 나이가 좀 많은 거 빼놓고는 정승주 아나운서에 비하면은 그래요. 정승주 아나운서도 얼굴이 좀 큰 거 빼놓고 예, 정승주 아나운서보다 이제 머리숱이 좀 작은 거 빼놓고 예, 정승주 아나운서보다 좀 덜 나긋나긋한 거 빼놓고는 정승주 아나운서보다 손가락이 좀 짧은 거 빼놓고는 뭐 제가 딸리는 게 뭐 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아이고 참나. 네, 난 다 해당 어쩌라고요. 소리 두울님. 야, 그러게요. 이게 정말 디지털 침해라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소리 두울이라고 하는 여성 듀엣이 있었죠 예전에. 그중 한 멤버가 바로 장필순 씨였고요. 저는 소리 둘에 아주 젊었을 때 제가 재수 끝나고 들국화 콘서트 서울 신촌 사거리에 있는 크리스탈 백화점이라는 곳 네, 거기 옥상이 아니고 그 밑에 층 꼭대기층에서 열렸던 들국화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왔던 소리 둘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해적판이 아니라 왜 워크맨 갖고 있었으니까 워크맨으로 그런 거 녹음 많이 했었잖아요. 녹음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들었었어요. 그때 눈이 오는 날 이런 노래도 들었었는데요. 네. 윙스님도 디지털맹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네.
남들모님 2, 3, 4, 5집. 네, 1집은 저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집도 제 보유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은 2집, 3집, 5집이죠. 네,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다시 찍어야 되나. 다시 찍은 것도 비용이 드는데 다시 찍어봤자 팔리질 않으면 그게 무조건 다 재고로 남고 환경오염의 주범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썰lun구스님 눈이 와서 그런지 달달한 게 땡기는 오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같이 가자님 잘 들으셨죠? Chain of Fools, 아레사 프랭클린. 훈타님 신청곡 Through the Barricades도 잘 들으셨고요. 회사 번호도 모른다고요? 미라클 양님. 아이고, 이거 참. 그러고 보니,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낫 하나만 있으면은, 낫과 삽, 몇 가지 도구만 있었으면은 집을 한 채 지으셨잖아요. 그죠?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랑, 통나무랑, 나뭇가지, 흙, 지푸라기, 돌, 이런 걸로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푸라기로 못 만드는 게 없으셨죠. 그죠? 집시는 물론이고 새끼줄도 꾸고요. 그 새끼줄 가지고 이러저러한 생활용품도 닭장도 만드시고 달걀 꾸러미도 만들고 뭐 그러셨습니다. 각종 주머니 뭐 이런 것도 만드시고. 하지만 그런 거 요즘에 국민학교생인가 중학생 정도만 되면은 예전에 공자님이 아셨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알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지푸라기를 가지고 뭘 만들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람이 능력이 옛날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 침해도 만약에 이것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 외에 다른 것들에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정태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중 가수 중에 싱어송라이터 중에 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정태춘을 꼽습니다. 조용필의 모던함, 특히 80년대 조용필은 대단했었죠. 그 처절한 흑인 블루스에 기반해서 음악을 시작했지만 한국적인 정한이 듬뿍 배어있는 그 창법, 그리고 밴드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항상 위대한 탄생에는 가장 훌륭한 뮤지션이 있었습니다. 레코딩할 때, 라이브 할 때 그 완벽성 좋습니다. 그리고 안치환의 저항성, 김광석의 서정성 다 좋죠. 윤도현의 락 감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가사를 듣지 않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영미권에서 말이죠. 하지만 정태춘의 음악은 가사를 굳이 곱씹지 않더라도 음악만 들어도 이거는 영미권의 이런 게 아니라 왠지 한국적이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게다가 가사는 더욱 그렇고 사회성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속주점이나 이런 곳에서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서 가장 어울리는 음악이었고요. 삶의 현장에서 또 집회장에서 통일, 노동, 환경 이런 집회장에서도 매우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조용히 이 음악을 가지고 팔을 내지르면서 노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람을 사색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80년대, 90년대 그 우리 삶을 노래했던 민중가요. 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널 뭐 추천하고 싶냐 그러면 전 조심스럽게 우리나라의 민중가요, 민중문화를 추천할 겁니다. 예술로서의 가치도 높았지만 그 예술이 갖고 있었던 사회성, 집단성, 그 정서, 공동체 정신
민주성 이런 거 말이죠. 최근에 김장김치, 김장의 방침을 지킨 것이죠.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바로 나눔의 정신을 높이 샀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 훌륭하다는 것이죠. 인류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정태춘의 음악은 그 안에 짙은 서정성과 향토성, 역사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성까지 갖고 있고 게다가 독특한 음악이죠. 한민족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글쎄요. 반달리즘? 네. 예전에 반달족이라는 부족이 유럽을 쳐들어갔을 때 무지막지하게 이것저것 다 파괴, 다 죽이고 다 싹쓸이하고 다 때려 부쉈다고 해서 야만의 표상으로 얘기됩니다만 반달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말이죠. 대중문화라는 것이 에로스만 있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삶에 있어갖고 에로스라는 것, 남녀 간에 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소재로 다뤄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TV 연속극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오욕칠정에 대한 그런 얘기잖아요. 오욕칠정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뭡니까? 이 노빌러티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들 말이에요. 영국의 귀족 문화라는 것에는 밥 먹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돈에 대한. 생활이 없는 겁니다. 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 미술, 문화에는 왜 그런 것을 비롯한 그 외에는 이 삶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게 가장 절박한 거였으니까요. 정호차의 바위돌이라는 노래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 노래는 당시 광주의 대학생이었던 정오차라고 하는 대학생이 광주항쟁 때 죽은 친구를 기리며 부른 노래입니다. 1981년인가 2년에 대학가요제,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금지곡이 되었죠. 제 기억으로는 본선 무대에서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무덤가에서 만들었다. 이런 그 친구를 그리면서 만들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광주항쟁 때 목숨을 잃은 분인 것이죠. 이런 것은 삶이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바위돌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에 비유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거죠. 그런 노래가 김원중의 바위돌도 있었고요. 바위섬, 조용필의 허공도 있었고 생명도 있었고요. 신영원의 불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삶이 있는 음악, 삶이 있는 문화.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어떤 고담 준론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과 직결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보자. 날고 싶은 토끼님 며칠 만에 출첵해요. 수요일에 병인님 방송 들을 날도 며칠 안 남았네요. 에휴. 뭔 일이 있는 겁니까? 그래도 조합비 벌어야죠. 힘나게 꽃다지 주문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이메가스톤님 앱스토어에 올린 어플 이게 뭡니까? 문에는 없다. 무성무성 나란히 합시다. 녹초라떼 한잔 합시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예.
국방부의 요청으로 삭제된 곡입니다. 국방부에 납품하는 기기가 민간에 납품됐듯 정태춘 북한강에서 부르면 이런 스토리군요. 참. 정보가 통제된 그런 곳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군인들의 애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점점 미국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미 육군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고위 장성보다는 ROTC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왜? 웨스트 포인트는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 건국 초기라던가 또는 세계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런 웨스트 포인트 출신들이 고위 장교로 승진해서 전쟁도 치르고 군을 이끌었습니다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이런 시점에서는 군사 교류에만 치중하고 싸움의 기술만 가르치는 웨스트 포인트의 교육 방식이 그 방식으로는 그런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쌓고 모인 그런 똑똑한 사병들, 군인들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ROTC는 어떻습니까? 군사학도 공부하지만 대학생활을 같이 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군사와 관계없는 지식들도 많이 잡다하게 습득하고 그리고는 전혀 관심 분야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랑도 사귀입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군을 이끌 때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 차인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있는 정보도 차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행정이 나오는 것이고 가끔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엔 충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기응변에 약하고 말이죠. 응용 능력이 떨어지고 소통의 애로를 겪는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과의 소통의 애로를 겪는 그런 집단 말이죠. 에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